오늘 저는 어쩌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 관계할 때 여성들이 진정으로 애무받고 싶어하는 부위는 어디인가에 대해 아주 깊고 과학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도대체 어디를 어떻게 만져주어야 여자가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고 하소연하십니다. 반대로 많은 여성분들은 처음 연애할 때는 그렇게 구석구석 공들여 만지고 입 맞추더니 좀 익숙해지니까 성격 급한 남자가 윗동네 한번 스치고 아랫동네에 손가락 한번 넣었다 빼는 게 전부 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십니다. 마치 숙달된 조교가 기계를 돌리기 전 의무적으로 기름을 치는 작업처럼 얼렁뚱땅 전의를 끝내고 곧바로 본 게임의 스위치를 올리기에 급급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남성들의 입장도 일리는 있습니다. 쓱쓱 훑어주고 본 게임에 들어가면 딱 좋겠는데 관계를 가질 때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꼼꼼하게 매번 새로운 방식으로 공들여 주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의 차이 때문에 많은 남성들이 효율을 중시하며 사전 작업을 건너뛰고 여성의 가장 은밀한 곳에 곧장 돌진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여성의 뇌에서는 불꽃이 튀는 대신 차가운 물이 끼얹어지며 기분이 확 깨어버리는 비극이 반복됩니다. 오늘 저는 남성분들에게는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효율을 극대화하는 과학적인 방법을, 여성분들에게는 자신의 몸을 이해하는 명확한 지도를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위별 리스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성의 뇌와 신경이 어떻게 흥분이라는 거대한 교향곡을 연주하는지에 대한 신경학적 여정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장 친밀한 순간을 의무가 아닌 축제로 바꾸는 열쇠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 제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 제가 공유할 깊이 있는 의학 및 심리학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소통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는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남성과 여성이 성적 흥분을 인지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많은 남성들의 성적 욕구는 목표, 지향적입니다. 즉, 삽입과 사정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향해 에너지를 집중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면 에너지가 급격히 소진됩니다. 이것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이기도 하며 수만 년간 이어진 진화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런 남성들에게 전이 즉 애무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 단계, 즉 원문의 표현처럼 기계에 기름칠을 하는 작업으로 인식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성적 욕구는 과정 지향적이며 전인적입니다. 목표 달성보다는 그 목표에 이르는 모든 과정 자체에서 친밀감과 만족감을 느낍니다. 분위기, 상대방의 눈빛, 목소리, 나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날 있었던 사소한 대화까지 모든 것이 성적 흥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성에게 애무는 기름칠이 아니라 거대한 교향곡의 서곡이자 여러 악기들을 하나하나 조율하여 완벽한 화음을 만들어내는 튜닝 과정 그 자체입니다. 바이올린도 첼로도 플루트도 조율되지 않았는데 이키나리 지휘자가 격렬하게 클라이맥스를 연주하려 한다면 그것은 소음일 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중통제 모델이라는 중요한 성의학 이론을 설명해야 합니다. 인간의 성적 흥분은 자동차와 같아서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성적 흥분 시스템인 가속 페달은 와 매력적이다 라며 흥분을 유발합니다. 반면 성적 억제 시스템인 브레이크는 지금은 아니야, 피곤해, 불안해,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아 라며 흥분을 억제합니다. 남성은 가속 페달이 매우 민감하고 브레이크의 개입이 적은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이 브레이크가 매우 강력하고 민감합니다. 여성이 흥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가속 페달을 밟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먼저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게 만들어야 합니다. 남성들이 기름칠이라고 생각하며 건너뛰는 그 모든 행위는 사실 여성의 뇌에 있는 수많은 브레이크들을 하나씩 해제하는 가장 중요하고 과학적인 신경학적 프라이밍 과정입니다. 애무는 만지는 것이 아니라 뇌를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브레이크는 어떻게 해제하고 가속 페달은 어떻게 밟아야 할까요?
저는 여성의 흥분을 신경학적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안전지대 구축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브레이크를 해제하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는 성과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단계의 목적은 성적 흥분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과 신뢰입니다. 핵심 호르몬은 옥시토신입니다. 옥시토신은 사랑의 호르몬, 신뢰의 호르몬으로 불리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낮춥니다. 여성의 뇌는 코르티솔 수치가 높은즉 불안하고 긴장된 상태에서는 절대 성적 흥분 모드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것이 원문에서 언급된 백허그입니다. 뒤에서 부드럽게 감싸 안는 행위는 직접적인 성적 신호라기보다는 나는 당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곳에서 안전합니다. 라는 원초적인 메시지를 뇌에 전달합니다. 원문의 표현처럼 사람은 누구나 보호받고 싶은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뒤에서 따뜻하게 안아주는 행위는 이 보호 본능을 100% 충족시킵니다. 이때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은 두피 마사지입니다. 성적인 의도 없이 그저 오늘 고생했어 라는 마음으로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거나 두피를 천천히 마사지해 주는 것은 뇌의 긴장을 푸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브레이크 해제 버튼입니다. 손을 잡는 것, 팔 안쪽을 부드럽게 쓰다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원문에서 언급된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여주는 것입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청각, 특히 음색과 운율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여성의 뇌는 남성의 달콤한 멘트를 들으면 그 내용과 상관없이 뇌의 쾌락 중추가 먼저 활성화됩니다. 원문에서는 너무 예쁘다, 사랑한다, 최고의 여자다 같은 로맨틱한 말을 제안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평소보다 최소 30%의 흥분을 올리는 이유는 그 말이 진심으로 느껴질 때입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칭찬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는 듯이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속삭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유난히 더 예쁘네. 당신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와 같은 구체적인 칭찬 혹은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았어 라는 공감과 인정의 말은 그 어떤 성적인 말보다 강력하게 여성의 심리적 브레이크를 해제합니다. 이 안전지대가 구축되기 전까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불쏘시개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가속 페달을 예열하는 과정입니다. 심리적 브레이크가 해제되었다면 이제 뇌의 가속 페달을 서서히 예열할 차례입니다. 이 단계는 성기가 아닌 2차 성감대를 공략하는 단계입니다. 이 부위들은 신경이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지만 너 너무 직접적이지 않아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뇌의 체성 감각 피지를 강력하게 자극합니다. 원문에서 언급된 목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히 뒷목과 귀 뒤쪽은 뇌와 직접 연결된 미주신경이 지나가는 곳으로 이곳을 부드럽게 자극하면 심박수가 안정되고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몸이 극도로 편안하면서도 짜릿한 이완 상태에 빠집니다. 원문의 제안처럼 백허그 상태에서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귀와 목덜미 그리고 척추를 따라 등까지 이어지는 자극은 환상적인 예열 단계입니다. 이때 촉촉하게 다소 야성적으로 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는 핥는 느낌보다는 따뜻한 입김을 불어넣거나 입술로 지그시 눌렀다 떼는 방식 혹은 아주 가벼운 깨물기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남성이 억지스럽지 않은 낮은 신음이나 감탄 섞인 한숨을 섞어주는 것은 나도 지금 당신의 향기와 감촉에 흥분하고 있다는 청각적 신호를 동시에 보내는 고도의 기술입니다. 이 단계에서 원문이 언급한 발가락이 포함됩니다. 많은 분들이 갑자기 웬 발가락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매우 깊은 신경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뇌의 체성 감각 피질에는 신체 각 부위의 감각을 담당하는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지도에서 발과 발가락을 담당하는 영역은 성기를 담당하는 영역과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따라서 발가락을 부드럽게 자극하면 뇌의 해당 영역이 활성화되면서 그 흥분이 바로 옆에 있는 성기 담당 영역으로 번져나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성기를 직접 만지지 않고도 뇌 속의 성기 감각을 미리 예열하고
준비시키는 매우 세련된 방법입니다. 원문의 지적처럼 이물감이나 하얗게 일어난 각질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이 효과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평소 두 사람이 얼마나 서로를 편안하게 대하고 일상을 공유하는지가 이런 내밀한 순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여성이 발을 보여주는 것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니 절대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발가락 외에도 손목 안쪽, 팔꿈치 안쪽, 무릎 뒤쪽, 그리고 허벅지 안쪽이 모두 강력한 불쏘시개 역할을 합니다. 이 부위들은 피부가 얇고 혈관이 가까이 있으며 신경이 밀집되어 있어 가벼운 스침이나 입김만으로도 강력한 자극을 뇌로 전달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핵심 공략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가속 페달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교향곡의 서곡과 조율이 끝나고 본격적인 연주가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여성의 1차 성감대, 즉 가장 강력한 흥분을 유발하는 부위를 공략합니다. 첫 번째는 단연 가슴입니다. 원문에서 이곳이 성감대가 아닌 여자는 없다고 단언한 것은 사실입니다. 가슴은 단순한 지방 조직이 아니라 여성성의 상징이자 뇌와 직결된 강력한 흥분 기관입니다. 특히 유두와 유륜에는 루피니 소체와 파치니 소체라는 특수 감각 신경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신경들은 강한 압력보다는 가벼운 터치, 진동, 온도 변화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원문에서 꽉 움켜쥐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강한 압력은 이 섬세한 신경들을 마비시키고 심지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슴 애무의 핵심은 집중과 정성입니다. 원문의 표현처럼 해주는 사람의 숨소리와 표정 하나하나가 그대로 전달됩니다. 손가락 끝으로 유륜 주변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만지거나 손바닥 전체로 가슴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자극은 입입니다. 따뜻하고 촉촉한 입술로 부드럽게 감싸거나 혀 끝으로 가볍게 자극하거나 혹은 따뜻한 입김을 불어넣어 온도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뇌과학적으로 여성의 유두 자극은 뇌의 생식기 감각 피질, 즉 성기에서 오는 자극을 처리하는 영역과 동일한 영역을 활성화시킵니다. 즉, 뇌는 유두 자극을 성기 자극과 거의 동일하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가슴 애무가 그토록 강력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 핵심 공략 부위는 여성 절정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음핵입니다. 원문에서는 다른 표현을 사용했지만 의학적 용어는 음핵입니다. 원문이 여자의 절정은 대부분 이곳에서 오기 때문에 삽입보다 훨씬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한 것은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이곳을 건너뛰거나 원문의 표현처럼 손가락 한 번 넣었다 빼는 식으로 형식적으로 대하는 것은 교향곡의 클라이맥스에서 지휘자가 퇴장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남성들은 반드시 음핵의 해부학적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밖에서 보는 작은 돌기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기일 뿐입니다. 이 작은 외부 귀두에는 남성 귀두의 2배가 넘는 무려 8,000개 이상의 감각, 신경 말단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8,000개입니다. 이것이 인체에서 유일하게 쾌락만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부 구조입니다. 음핵의 본체는 Y자 형태로 질 내부를 감싸며 골반 안쪽으로 깊숙이 뻗어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여성은 질 내부에서도 이 음핵의 내부 구조를 통해 자극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원문에서 지적했듯 이곳은 사람마다 민감도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여성은 직접적인 자극을 원하지만 많은 여성들은 8,000개의 신경이 밀집된 외부 귀두가 너무 민감해서 직접적인 마찰을 고통스럽게 느낍니다. 따라서 공략의 핵심은 간접적인 접근에서 직접적인 접근으로 서서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외부 귀두를 강하게 문지르는 것은 최악의 실수입니다. 대신 그 주변부나 음핵을 감싸고 있는 포피 위를 부드럽게 압박하거나 혹은 그 양옆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문지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원문에서는 손이나 입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손을 사용할 때는 가볍게 두드리거나 원을 그리거나 혹은 좌우로 부드럽게 비비는 등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며 파트너의 반응을 살펴야 합니다. 원문에서 입으로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한 이유는 입술과 혀가 가진 따뜻함, 촉촉함,
그리고 넓은 압력과 정교한 움직임의 조화 때문입니다. 혀는 손가락처럼 한 지점만 강하게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면적으로 부드럽게 압박하면서도 끝으로는 정교한 자극을 줄 수 있어 과도한 자극 없이도 가장 효과적으로 흥분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곳은 세게 강하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부드럽고 정성스럽게 하는 곳입니다. 이제 모든 악기가 조율되었고 모든 브레이크가 해제되었으며 가속 페달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때가 바로 원문에서 말한 여자의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깨어나서 여자가 미쳐버리겠다, 빨리 들어오라고 이야기할 때입니다. 하지만 많은 남성들이 이 황금 같은 순간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원문의 지적처럼 자기 소중이가 언제 배신할지 몰라서, 즉 자신의 조루증이나 발기 문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마음이 급해서 그냥 들이밀고 맙니다. 그 결과 여성은 충분히 흥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삽입을 받아들여야 하고 남성은 남성대로 불안 속에서 관계를 끝내고 씁쓸한 뒷맛을 느낍니다. 원문은 한 통계에 따르면 20분 정도 전이를 거치고 15분 동안 삽입 상태를 유지하면 여자의 90% 정도는 절정에 도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20분과 15분이라는 시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20분은 앞서 제가 설명한 신경학적 3단계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극히 과학적인 시간입니다. 뇌가 흥분 모드로 완전히 전환되는 데는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15분의 삽입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일반적인 피스톤 운동만으로는 여성의 핵심인 음핵을 거의 자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질 내벽의 마찰만으로는 90%의 여성이 절정에 도달하기 어렵거나 도달하더라도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서 원문이 제안한 피스톤 운동만 하지 말고 온몸을 애무해 주는 것, 이 빛을 발합니다. 삽입 중에도 손은 자유롭습니다. 그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목덜미를 감싸고 뺨을 어루만져야 합니다. 또한 삽입 각도를 조절하여 음핵의 내부 구조를 자극하거나 남성의 치골 부위가 여성의 음핵 외부와 마찰되도록 자세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원문은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한 조언을 합니다. 목마른 여자가 샘을 파야 한다. 이는 남성이 서툴거나 엉뚱한 곳만 공략한다면 여자가 직접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조언을 여성의 부담이 아니라 여성의 권리이자 주체성의 문제로 재해석하고 싶습니다. 여성 스스로 자신의 성감대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의 몸을 탐색하고 어떤 자극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지 스스로 성감대 지도를 그려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자신의 성감이 개발되어 있으면 원문의 말처럼 짧은 시간에도 또 적은 노력으로도 쉽게 흥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를 사랑하는 파트너에게 말로 알려줘야 합니다. 거기 말고 조금 더 위, 그렇게 세게 말고 조금 더 부드럽게, 지금 그 느낌 너무 좋아. 이것은 요구가 아니라 가이드입니다. 남성들은 이런 명확한 가이드를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힌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장 훌륭한 애무는 결국 가장 훌륭한 소통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성이 진정으로 원하는 애무가 무엇인지에 대해 아주 깊이 있는 여정을 떠나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여성의 흥분은 스위치가 아니라 볼륨 다이얼입니다. 한 번에 켜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훌륭한 애무는 원문의 표현처럼 기름칠하는 기계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성의 몸이라는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를 하나하나 조율하고 그 소리에 귀 기울이며 마침내 모두가 함께 환상적인 클라이맥스를 연주하는 지휘자가 되는 과정입니다. 속전속결도 좋지만 원문의 마지막 말처럼 같이 느끼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잠자리 아닐까요? 당신의 파트너가 당신의 손길과 숨결, 그리고 진심 어린 목소리를 통해 나는 지금 이 남자에게 정말로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과학과 기술을 뛰어넘는 애무의 궁극적인 본질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뇌과학과 성의학 전문의 박은서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장 내밀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시거나 혹은 여러분만의 특별한 경험이나 질문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리며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